네, 이번 총선 때 여러 이변들이 속출을 했는데 특히 이변 주인공으로 꼽히는 인물, 사수 끝에 당선된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. 이준석 대표 당선되자마자 바로 윤 대통령 저격에 나섰습니다. 들어보시죠. 다음 대선 나갑니까?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?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.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.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? 3년이요. 확실합니까?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첫째 제가 야당의 대표로서 바라는 바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라는 것이고요.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. 자, 일단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이 대표가 잘하는 선거운동 덕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? 선거운동 막판에 막 되게 열띠게 했었잖아요. 근데 저는 일종의 그거는 분위기 연출이었고 구도의 성격이 강했다고 봐요. 어떤 거냐면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? 그것이 공교롭게 증여에 대한 논란 그리고 혹시 그 자회사의 어떤 그 부품 은폐, 결함 은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공영훈 후보가 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의 전문가가 아니라 대관이라든가 어떤 정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김이 센 측면이 있어요. 네. 공교롭게 이준석 대표는 과학기술 쪽으로 전공을 한 이공계 출신입니다.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공영훈 후보 논란 자체로만 이준석 대표에게 표가 가진 않습니다. 그 후보가 누구냐도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개혁신당 쪽 후보가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인상적이지 않다면 사실 그쪽으로 표가 흐르진 않았을 거예요. 혹은 뭐 개혁신당 쪽의 후보가 없이 그냥 1대1 대결이었다면 공영훈 후보가 그냥 당선됐을 수도 있습니다. 마치 김준혁 후보나 뭐 양문석 후보처럼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제 표를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인지도와 또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느니 이준석 후보를 찍어주자라고 하는.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 표를 동시에 잠식해야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경로를 정확하게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마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정확한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현종 의원님, 이준석 대표의 당선 여당에는 좀 어떻게 다가올까요? 참 굉장히 바라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 당선된 분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검찰 관련돼서 각을 세웠던 분들이 다 국회로 들어왔고 또 정치적으로 각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 버렸고.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시나리오들에 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요, 호사다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번 당선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. 결국 공영훈 후보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반대급부적인 어떤 당선을 한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행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찬성한다.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. 근데 당선되자마자 또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. 그건 뭐냐면 사실 마지막에는 굉장히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했었는데 당선되자마자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고유의 어떤 저런 특성들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런 면들은 벌써 뭐 대통령 임기가 마치 중간에 뭔가 할 것처럼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홍준표 대표와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콜라보를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가 되는데 글쎄요, 이게 결국은 지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즉 국민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좀 더 이번에 국회의원이 4번째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3번 도전, 4번 도전 만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좀 더 폭이 넓은 어떤 정치를 하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어떤 정책 위상이 높아질 텐데 예전처럼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어떤 이 정치 기술을 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실망은 더 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정말 국민들에 주어진 정말 소중한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써야지 이걸 마치 내 방식대로 하니까 된 거야 라는 어떤 오만에 빠진다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. 선거라는 게 당선이 오만해지면 결국 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아까 그 싱크에 나오잖아요. 대통령 선거 얼마 남았습니까? 3년 남았습니까? 그러니까 확실합니까? 그랬어요. 그게 가장 유행하는 짤이에요. 지금 뭐냐면 본인이 모르겠어요. 저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친구가. 그런데 굳이 확실합니까? 3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. 본인이 선명한 야당을 하겠다고 했어요. 다 좋아요. 자극제도 될 수 있고 또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쓰기에 따라서 독도 될 수 있고 좋은 약도 될 수 있을 거예요. 이준석 대표가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한 번 붙었다가 꺼진 그런 촛불이 될 것이냐. 촛불이라는 게 쓰러지기 전에 한번 반짝하거든요. 그런 회광반조가 안 되려면
본인의 뿌리를 잘 알고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.